자, 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교재의 43페이지요. 신화신자부터 살펴보는데요. 이 학습 목표로 수업 과정을 말씀드린 게 더 확실하죠. 학습 목표가 397번째네요. 자, 배워야 될 한자는 신화신이라는 글자고요. 신화신자를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의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6획의 글자예요. 이게 한획이 이게 한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 대상자가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는데 아이일 때는 획순까지 좀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써가면서 아주 어린 학습자 같으면은 이렇게까지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좀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붙여가지고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 한문 노트예요. 우리 선생님 이거 한문 노트 쓰신 분들 계시고 안 계시 한문 노트 안 쓰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문 노트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방계장들이 이미 네모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밑에 이렇게 10칸씩 이렇게 10칸씩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다가 근데 저도 교육 현장에서 뭐 오래전에 아이들 교육할 때는 위 좌우로 이렇게 10칸씩 있으면은 이렇게 4칸 있죠. 4칸 4칸에다가 좀 굵은 펜으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요. 이렇게 번호를 붙여줘요. 그러면 옆에가 몇 칸이 남아요? 이거 2칸 쓰고 2칸 썼으니까 8칸 오고 이 2칸이 남으면 16칸이 남잖아요. 여기다 쓰기 공간이 이제 학습자들이 쓰게끔 보는데 또 이것도 한꺼번에 쓰면은 오늘 배우고 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이거 다 16개를 갖다 쓰려고 치면 아이들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한번 16글자를 쓰고 나면 그 다음 날 쓸 거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한 줄만 이렇게 쓰고 오고 그 다음 날 이게 쓰게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며칠이 걸쳐서 쓰기 공부를 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완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교육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다 하다 보면 다 요령이 생겨요. 무슨 잠깐만요. 비행기 날라고 소리가 나.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같은데? 아, 비행기 날아가면 우리가 하늘 날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늘 날아가면 좋잖아 지금. 응? 비행기 타고 있는 상황. 그 선생님 말씀이 가리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농담 해본 거예요. 에어컨을 끄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나만 켜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는 안 했었는데. 우리 방에서만 하는데. 하나만 꺼보자 하나만. 앞에 다 꺼보세요 일단. 싹 꺼보세요. 그건데 밑에 것만 밑에 것만. 밑에 것만 네. 두 개가 켜져. 됐어요. 하나만 해도 돼요. 네. 됐어요. 목욕으로 가는 게 예, 여기서 난 소리. 네. 뒤에 거만 켜놨어요. 그래서. 네. 하나만 켜도 좋잖아요. 되잖아요. 네. 응? 그래서 나는데 이쪽에 가서 좀. 괜찮아요.
자, 다시요. 다시 집중해 주세요. 네. 요 글자의 뜻이요. 뜻이 신화인데 신화도 물론 한자로 쓰면은 신화 신자에도 아래 한자로 쓰죠. 신화를 다른 말로요. 다른 말로 뭐 신뢰라고든지요. 또는 뭐 신복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한자로 써 보면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신뢰는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또 신복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에 요 레자는 무슨 레자예요? 종리차. 그렇죠. 종이요. 종 노예요. 노예인 종은 일단 종레자고요. 요 글자는 무슨 자죠? 종목. 그렇죠. 종복자죠. 그러니까 신화신자가 뜻이 종과 관련된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 종래자를 써서 이루어진 말이 노예예요. 노예. 종래자를 써서 이루어진 말이 노예가 있고요. 또 종복자를 써서 이루어진 말이 노복이 있어요. 노복. 그러니까 결국 신뢰하고 노예나 신복이나 노복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여기 여글자도 어떻게 돼요? 종노자들이. 그러니까 글자가 이 신화하고 관련된 말들 찾아보니까 글자가 전부 다 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종. 그럼 이 신화도요. 종과 관련된 글자라는 것을 위로짐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종과 관련된. 우리가 군주시대에 있죠. 군주시대에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임금의 신하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 뜻하는 말이 신민이라고 해요. 신민. 임금님 밑에 모든 사람들을 신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의 민자가 백성민자 아니에요? 백성민자도 신화신자고 글자의 자원이 같은 데서 나온 글자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이 글자의 자형을 살펴본데 우리 책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우리 책이 지금 각골만 하나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각골만 하나만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게 예전 분들이 자꾸 그 대학교 교수분들이 자료에 입각해 가지고 자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료로 주요 텍스트로 쓰는 것이 설문회자란 말이에요. 그 설문회자 개념을 그대로 따라 자기 의견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 설문회에서 어떻게 풀이했냐면 우리 책에 보세요. 신자는 설문회자에 이끄는 것이다. 임금을 섬긴다. 굴복한 형상을 본떴다. 이렇게 풀이됐어요. 그래서 옛날 신화신자 설명하신 분들이 신하가 요 글자하고 신하가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요 글자에 매치가 되게끔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게 이게 요 부위가 전체적인 몸처럼 이제 나타내겠죠. 그 요 부위가 손으로 표현되고 뭐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라나 하여튼간 신화신자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신화가 무릎을 꿇고 있는 영상으로 풀을 했는데
이제 그 뿌리가 설문예자의 견해를 따른 건데 잘못된 뿌리죠. 왜 잘못됐다고 볼 수 있냐? 요 고문자를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요 글자하고 비슷하게 표현된 글자로서 여기 빤빤하게 정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인데 눈목자가 있어요. 눈목자가 그야말로 눈의 형상에서 나온 글자죠. 눈의 형상에서 나온 글자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눈을 갖다가요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듯반듯인 게 이렇게 표현돼야 될 글자를 오늘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했죠 제가요. 왜 세워서 쓴다고 했어요? 주간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종이가 있기 전에는 종이를 대중적으로 쓰기 전에는 주간을 쓰는데요. 주간. 뭐 점을 칠 때는 이제 갑고를 사용했겠지만은 주간을 쓰는데 주간이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 쪽을 이렇게 부채살 같은 쪽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대나무 를 갖다가 잘라내면 이렇게 부채살 같은 쪽이 나오고 그걸 묶어서 만든 게 책이라고 있죠. 책이라고 있죠. 요 부위다가 글씨를 쓰게 돼 있는데 요 부위의 폭이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물론 세로의 폭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쓰기가 편했기 때문에 한자에서는 이렇게 세워 쓴 글씨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눈목자를 놓고 봤을 때 요 부위가 눈동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동자라는 것인데 요 글자는 사실은 있죠. 눈동자가 강조된 요 눈동자가 강조된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강조된 모양인데 거기에 짧은 선까지 표현인데 이거 뭘 표현했냐 이거 짧은 요거에 신경을 써줘야 돼. 요거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눈동자 가운데 점을 찍어놨어요. 짧은 선을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신자하고 민자가 자원이 같다고 했는데 이 백성민자가 보면은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눈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여기다 눈에다가 뼈쪽은 도구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뭉툭하면서요. 뼈쪽은 도구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눈이 있는데 여기서처럼요. 눈이 나중에 눈목자가 되는데 이게 뼈쪽한 도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백성민자.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게 백성민자인데 이게 눈의 일부고 요거 이 뼈쪽한 도구라고 생각해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뼈쪽한 도구로 이렇게 뼈쪽한 도구로요. 눈동자를 찌르고 있잖아요. 이게 찔린 눈동자의 부위를 갖다가 점으로 피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눈동자가 찔린 거예요. 지금. 그럼 왜 눈동자를 찔렀냐 이거예요. 이 신하의 반대가 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신하의 반대가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왕이란 사람이 신하의 반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중앙집권국가예요. 최초의 국가적인 형태가 군장국가라고 하거든요. 군장. 최초의 국가의 형태가 군장국가인데 이게 군장국가의 군장이 된 게 곧 왕이죠. 왕. 근데 그 이제는 사실은 부족사예요. 국가가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게 최초의 국가 형태란 말이에요. 그 이제는 국가 형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 사회라고 하고 그 이제는 뭐 시족 사회라고 뭐 하고 그런데요. 시족 사회. 그 이전에는 뭐 무리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학자들이 좀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 사회가 있고 그런데 이 무리 사회는 우리가 학창 시절 배웠잖아요. 모계 사회예요. 엄마 중심의 사회. 그다음 시족 사회가 들어가면서 부계 사회로 바뀌죠. 부계 사회로 바뀌는데 바로 이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전 시대가 사실은 석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 부족 사회가 되면서 뭐냐 계급 사회로 바뀌어요. 계급 사회. 계급 사회가 되고 계급이라는 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지배자가 있고 피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높은 사람이 부족 사회니까 부족장이 되겠죠. 부족장.
이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청동기 시대가 시작돼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우리 눈으로 가장 오래된 문자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갑골문 아니요? 갑골문이 은나라 시대 때, 달리움은 상나라 시대 때예요. 이제 은나라라는 이제 상나라의 후기 때 수도 이름이에요, 사실은. 수도 이름인데. 그 은나라 상나라고도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고 갑골문이 등장이에요. 이때가 계급 사회가 되면서 지비자 피제가 되고 문자도 생겨나요. 문자도 생겨나면서 이 계급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청동 같은 무기를 이용해 가요. 청동기로 뭐 제기를 만든다든지 의식에 관련된 제기를 만든지 무기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 아무나 청동기를 쓸 수 없거든요. 부족장 이런 사람들만 쓰는데 부족장이 뭐예요? 무기 도끼를 만든다는 도끼. 이렇게. 권위의 상징물이에요. 권위의 상징. 생사 여탈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가 그러니까 부족 사회에서 계급이 생기고 그게 군장 사회로 이어지면서 중앙 집권 사회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조선 때까지도 우리나라가 군주 사회였잖아요. 왕이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왕이 의식을 할 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의관을 정제한다고 할 때 의관을 넣고 왕이 평소에 입는 옷은 뭐예요? 골룡포잖아요. 골룡포. 관은 뭐예요? 익성관이에요. 익성관. 매미처럼 돼 있는 게 익성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세종대왕 우리 지폐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만원짜리 지폐에서도. 그런데 평상시에는 골룡포 익성관을 했지만 의식을 행할 때는 뭘 입어요? 우리 선생님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9개 무늬가 숨어 있잖아. 제후들 같으면은 조선의 왕들 지금 얘기했어요. 구장복 9개 무늬장자 무늬가 여기 있는 옷 구장복이 있고 머리에다가 쓰는 관은 뭐예요? 이제 어렸다가 시다가 나오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죠. 멸루관 어렸다가 시다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구만. 하여튼간 그래서 평소에는 골룡포를 입고 저도 지금 생각지 않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오래간만에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했는데 구장복이 9개 무늬가 숨어있는데 그 가운데 도끼 무늬가 숨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민속 국립박물관 이런 데 가가지고 옛날 임금들이 했던 옷, 의식을 행할 때 입었던 옷 이렇게 무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렇죠. 보불이라고 해서 하나는 이렇게 아자무늬 기자무늬라고도 보는데 이게 장수 같은 걸 상징하거든. 영속성을 상징하거든. 이 보불이라고 했는데 그런 무늬를 갖다가 이 도끼 무늬가 숨어져 있다고요. 임금 옷에도. 얘기가 다른 쪽으로 샜어요. 다른 쪽으로 지금 샜는데 이거 지워놓고 일단 바로 그러니까 이때 부족장이 지금 곧 왕이에요. 사실은 왕.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계급사회고 계급사회에 문자가 생겨나면서 그 부족을 장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왕이었어. 왕. 이때 왕이 있으면 이 왕을 갖다가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진 부족의 사람을 잡아다가 뭘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다며. 노예. 그 노예를 어떻게 썼어요? 집안에 일 같은 거 허드렛 일을 하는 간호가 되는 거야. 간호. 집에 지금 신화신자를 이해를 하면은 문자가 문화를 낳고 있는데 신화신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간호요. 간호. 이 간호가 신이었어요. 간호가 신 원래. 그러면 이 간호가 부족과 부족이 싸워가지고 진 사람을 노예로 삼았는데
이 노예를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돼. 집안에서 그냥 쓰면 안 돼. 왜? 내가 자고 있는데 지휘자인 내가 자고 있는데 밤에 몰라가지고 나를 해코지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의기를 꺾어놔야 돼. 그 의기를 꺾어놓기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노예를 잡으면 노예가 있으면요. 노예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여자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요. 여자부터 살펴보는데 여자 어른이나 아이는 반항력이 떨어져. 아무래도 지배자인 남자 입장에서 뭐 반항력이 떨어져. 여자 자체는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와 놓고 볼 때 아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나를 갖다가 나한테 해코지해가지고 나를 상대할 만한 존재는 남자인 어른밖에 없어요. 남자인 어른밖에 없는데 요 아이나 여자인 어른은 문신을 새긴 도구가 매우 진짜 아니에요? 네. 문신을 새겨서 노예 표시만 하면 돼.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집여자 여기다가 문신 새긴 여자인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생략됐어요. 열십자가 생략됐어요. 이게 첩자예요. 첩자. 이 여자가 뭐예요? 이 지배계 계급의 성놀이감도 되는 여자야 지금. 첩이요. 첩자. 그 다음에 여자 아이나 남자 아이를 나타내는 글자도 눈 주변에다가 문신을 새겼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아이동자. 원래 이것도 아이동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설립자가 다 매우신자가 생략된 행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첩자나 아이동자의 위에 들어있는 설립자는 문신 새긴 도구인 매우신자의 생략된 형태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자 어른이나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는 문신만 새겨서 노예 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인 노예, 남자인 노예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날 그냥 아이를 뜻하고 다니까 그 노예를 뜻하는 글자는 다시 인변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지만은 노예인 아이를 어린 노예를 갖다가 동복이라고 볼 때 쓴 동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어른인 남자가 문제야 지금. 어린인 남자. 어린 남자는 노예 표시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마 같은 데다가 노예 표시만 해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옛날 추노라는 그 텔레비 드라마에서 보면 추노 잡아다가 이렇게 얼굴 같은 데다가 문신 새겨 넣잖아.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여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어린 남자는 불가능. 어린 남자는 지금 있는 것처럼 눈에다가 눈 안에 눈동자에다가 뾰족한 도구를 찔러가지고 어떻게 돼? 눈 안을 못 쓰게 만들어. 한쪽만. 네, 그렇죠. 두 쪽을 어떻게 생각해보자. 아니 무슨 일 하냐.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두 눈을 먼저 데리고 쓸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한 눈만 없는데 찔리는 순간에 의기가 꺾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눈밖에 이제 못 사용한다는 말에 그러면 행동 반경이 폭이 좁아져.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기질이 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뾰족한 도구가 창끝 같은 걸 사용하기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창을 나타내는 글자, 창글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지금? 이 글자? 여기다가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찔러 여기서 나온 글자가 나중에 음역 글자가 이게 착갈장이라는 글자의 고문자인데 나중에 조각장자를 갖다가 음의 글자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창과자 쓰고 신하신자 쓰고 이게 원래 요 글자로만 썼다가 창으로 눈을 찌르는 걸로 펴는 글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조각장이라는 글자가 음역할이에요. 나중에 이제 음역할로 해서 이 글자가 달라붙은 거야. 요 글자가 조각장이라는 글자 아니요? 장이라는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그냥 원래는 착할 장자예요. 이게 지금 요 형태에서 나왔어. 눈을 갖다가 찔러놓으면 어떻게 돼? 기질이 약해지고 기질이 약해지면 착한 성정을 바뀐다. 이게 그래서 착할 장자예요. 착할 장자. 나중에 이제 여기다 풀이 달라붙으면 풀 속에다 숨긴다고 숨길 장자에서 음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다가 육단을 달면 오장장자가 되고 나무 목자가 달라고 농장자가 되고 착장 찬장할 때 쓰는 농장자가 되는데 그런 글자의 바탕이 돼주는 글자의
요 글자가 착갈장자가 사실은 이게 뾰족한 도구로 눈을 창끝에 뾰족한 도구 눈을 찌른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지금. 종장의 뜻도 있죠. 뭐라고요? 종장의 뜻. 종의 뜻도 있다고?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할 때가. 우리 선생님 제가 모르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저는 이제 착가사의 뜻이고 제 말 속에 이제 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 뜻이 있는 점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고. 그런데 이렇게 눈을 찌른 것처럼 이것도 벌써 백성님자도 이제 눈을 찔린 노예예요. 지금 눈이 찔린 노예. 그런데 노예든 어떤 왕의 입장에서는 노예든 일반 백성이든 다 자기 신하야, 신민이야. 그러니까 이게 노예인 백성인 거야. 이거 원래 노예인 백성이는데 후대로 오면서 이 의미가 상승이 돼서 그래서 그냥 백성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여기 부족 사이에서요. 부족 사이에서 부족이 되는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부족장을 나타내는 글자가 왕이야. 왕. 그 왕에 모시는 사람이 간호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지금 이게 간호인 신인 거야. 지금 이게 원래. 그런데 부족 사이가 군장 국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족장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야. 왕. 그야말로 이 천자가 되는 거야. 천자. 그러니까 중국어로 치면은 주나라가 봉건 제도를 시작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해 놓고 와서 자기가 천자가 되고 하늘의 자식이 되고 봉토를 하잖아요. 봉토를 이렇게. 주나라 초기에는 제국을 71개국으로 봉토를 했어요. 그 다음 춘추시대에 가서 142개국으로 늘어났지만은. 그런데 이 중앙 집권국가로 바뀌는데 이럴 때 이제 천자가 곧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호인 신도 신분이 상승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신하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초에 신하 신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눈이 찔린 간호인 사람인 거야. 지금 간호.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부족 사회가 군장 국가가 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뀌면서 그 우두머리인 사람, 이거 왕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야. 우두머리인 왕이 거느린 간호가 군장 국가로 바뀌면서 이 간호도 신분이 격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밑에 신하로 바뀐 거예요 지금. 애초에 본인은 노예인 간호를 갖다가 피하는 글자라고 이게. 가신. 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글자에 그 글자는 바로 눈에다가 이렇게 눈동자 가운데를 찔러가지고 눈을 못 쓰게 만든 그런 모양에서 나온 글자야. 근데 이 글자를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상황. 그런데 설문지에서는 그걸 모르고 사람이 굴복은 영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신하 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신하가 굴복은 모습이 아니고 눈을 해코지 당한 모습을 갖다 펴는 글자라고요. 이게 눈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한 것이 그리고 이게 볼감자잖아요. 볼감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어때요? 사람이 눈동자를 강조시켜 놓고 그릇 속에 물을 채우고 있는 모양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으로 그릇 속에 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인데 눈은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릇 속에 물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루어진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 볼감자에서도 신화신자가 눈의 역할과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눈과 관련된 글자인데 정작 그 글자 자체는 눈 가운데를 해코지 해가지고 못 보게 하는 눈을 갖다가 펴는 글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요. 신화신자가 신화가 굴복한 모습이 아니라 눈과 관련된 글자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네. 그리고 그 신화는 오늘날 군주국 시대의 왕의 신화이기 이전에 부족 사이에서 부족장 이 노예로 삼았던 간호인 사람과 관련돼서부터 가신 사람에서부터 나온 글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신화신자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을 말하는 한자 선생들 가운데 신화신자를 이렇게 설명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대한민국에. 사실은 있죠.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신화신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한자는 문화를 담고 있는데 한자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그 한자가 담고 있는 문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신화신자가 그런데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를 살피고는데 이 신화신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쓰인 글자인데 아까는 착갈장자가 창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눈을 찌른다고 했는데 이 글자도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이 뾰족한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빼져 있어 이렇게 손에 길다라 이게 손이인데 여기 길다 이렇게 빼 눈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길다란 물질을 이게 아무래도 눈을 해코지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 올 거 아니에요. 반항. 그럼 반항을 못해 이거 어떻게 돼요? 단단히 붙잡아야 돼 손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단단한 견자 이 단단을 견자. 이 단단할 견자가 그런데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는. 이런 글자가 다 지금 단단한 글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 신화신자하고 그 자원의 형상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 견자가 그런데 이런 글자에서 의미 그런데 그 글자 가운데 여기 요 글자가 요걸 다시 신으로 다시 들어 의미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이게 신화신자가 이 글자에 의미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글자가 신이 되면서 육달의 달라붙어 가지고 육달이 달라붙으면 흔히 어떤 뜻과 관련된다? 신체 부위. 그렇죠. 신체의 한 부위, 인체의 한 부위와 관련된다고 했죠. 그 가운데 콩팥이요. 콩팥 신자예요. 콩팥 신자. 신장을 뜻인 글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신장. 신장을 뗄 수 있는 글자인데 신장을 콩팥 우리말로는 콩팥이라고 하는데 왜 콩팥이라고 하는지도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말이라는 게 말이 근원이 있거든. 어원이. 신장의 모습이 강낭콩처럼 생기는 데다가 팥처럼 붉어. 그래서 강낭콩처럼 생긴 다시 콩에다가 팥처럼 붓기 때문에 팥을 붙여서 콩팥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한자로 이제 이 신자를 써서 신장이라고 하는 거죠. 해구신 뭐 할 때 쓰는 신부전증 뭐 할 때 쓰는 신자. 그리고 요 글자는 내니야 단단한 견자는 견이 되는데 턱이 단단히 굳었다고 해서 굳을 견자가 돼요. 견고하다 할 때 쓴 글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여라는 몸이 이 플러스 어가 합쳐진데 여가 견에 여가 입인데 어가 탈락되고 이 몸만 남아가지고 긴이야 긴. 근데 실로 단단히 얽어맸어. 얽을 긴자 긴밀할 긴자. 긴밀이 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얽을 긴자 긴밀할 긴자. 요긴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말씀드린 콩팥 신자고 그 다음에 견이 여기서는 현으로 바뀌어요. 재물을 나눠주는 상황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어질다는 뜻이에요. 현 모양쯤 할 때 쓴 거죠. 어렵지 않죠. 여자분들 이름들이 많이 쓰죠. 제 막내 동생 이름에도 이 글자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긴 수가 됐어요. 수. 그 설립자인데 세웠다 이게 세울 숫자. 아니 저 세로 숫자. 세로로 세웠다고 해서 세로 숫자. 이게 가로 행자의 반대가 되겠죠. 네. 물론 세로 행자도 있지만은 아니 저 세로 정자도 있지만은 횡설수설할 때 쓰는 행자예요. 횡설수설.
행으로도 말하고 그냥 가로로도 말하고 세로로도 말한다. 이게 행설수설. 이 행설수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로행자. 가로로도 이렇게 가로 방향이 이거잖아요. 가로로도 막 여러 이렇게도 말하고 세로로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네. 예. 세로로도 이렇게 말하고 세로로도 가로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게 여러 동서고금을 들어서 막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학 다식한다는 의미와 관련된 있는 말이 원래 이게 긍정적인 말이야 원래.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야. 근데 오늘날 행사수설을 하고 있다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가잖아. 막 여러 말 중얼중얼 거리는 것으로. 원래 본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이라는 말이 대충에서 나왔어. 대충. 크게 묶는다는 거거든. 이게 대충 설렁설렁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딱 묶는다는 뜻의 글자거든. 이게 원래는 긍정적인 말이야. 이게 대총에서 나온 말이 대충인데 이게 원래는 긍정적인 말인데 오늘날 부정적인 말. 왜 이렇게 그렇게 대충대충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세 글자예요. 행설수설을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들이 내니야 신화신자가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자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요. 8일편 제19장의 신춘한자에 대한 설명을 마친 거죠.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예. 그 신하신하고 비슷한데 턱이자 있잖아. 턱이. 네, 턱이요. 예. 어떻게 턱이자는 자 쓸 때 턱이자도 쓸 때에 계집이만 턱 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획으로 쓰는 글자예요. 신화신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육획이고 턱자 쓸 때도 보면 하나, 둘이요 둘. 그다음에 이게 셋이에요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이것도 육획이야. 그래서 이 글자가 사실은 신화신자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만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부세 체계를 세우면서 신화신자 부세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글자는 호재로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오기 위해서요. 머리 혈자를 붙여서 이렇게 뒀어요. 뒤에 머리 혈자를 붙이면 이 글자의 뜻이 턱이거든. 턱. 턱인데 이게 턱인데 눈목자 이렇게 눈목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걸 원래는 세워서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눕혀서 표현해. 눕혀서 생각해야 돼요. 입술 밑에 턱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세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턱 부분이야. 턱선 여기 턱선이라고 생각해야 돼. 눈이 세운 것처럼 이것도 턱을 세워서 표현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턱선이야. 이게 아래 턱 부분인. 그다음에 뭐 입술 밑에 들어간 부분 이거 뭐 입 주변에 이 형상 같은 걸 좀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은 오죠? 네. 그래서 턱을 펴는 것이 분명해요. 턱이자. 그리고 그 글자의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머리열자를 붙여서 오늘날 턱이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요 턱이자를 써야 될 글자가 계집이자예요. 계집이자. 무희할 때 쓰이는 아가씨 이자. 이가 그러니까 시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가 일본에서는 계집여자에서 아가씨 히자 또는 계집 히자예요. 계집 히자인데 요걸 사람들이 무심코 자기 이름에도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글자가 분명히 다르잖아. 지금 신화신자하고 턱이자가 다르잖아. 요 글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쓴 사람이 아니게 이걸 통인데 이게 사실은 있죠. 신화신자가 하면서 이게 신화신자가 음역해서 진이 되면서 그렇죠. 삼갈진이라는 글자예요. 삼갈진 원래 서로 다른 글자야. 이걸 삼갈진자하고 이 삼갈진자는 신화신자가 음역권에서 진으로 바뀌면서 여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삼갈진자고 이거 턱이자가 희로 바뀌면서 여자 가운데 아가씨자라서 서로 다른 글자인데 서로 구분이 되어야 될 글자인데
요 글자를 아주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글자에 속자 취급을 해서 이렇게 써놓고 아가씨 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반드시 자기 이름자라면 내 이름에 이 글자를 쓴다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턱이자가 달부터 쓰이는 글자로서 또 써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글자도 이 글자처럼 쉬면서 빛날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상괄진자를 갖다가 이게 턱이자를 신화시자처럼 쓴 사람인데 이것도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본자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근데 이거 유명한 우리 역사에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의 이름이 그 운명을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지을 때 신경 써서 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운명이 이 글자 속에 담겨 있다고 한 거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딱 18년 했어요. 18년 했는데 10십자에다 18년 동안 내 점을 한번 쳐서 18년 통치에 대한 점을 쳤는데 한 번 거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신하한테 몸이 빵빵빵빵 이제 문자 유희라고 해 이런 걸 파자 해가지고 재밌자고 이제 하는데 그 뭐 이렇게 파자로 하면서 그 사람이 운명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런 문자 유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쓰려고 지금 이렇게 써줘야 될 거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일단 우리 선생님이 질문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얘기인데 신하신자고 턱이자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 예? 빛나기 밑에 자는 요거요? 요거 본자라고 본자. 옆에 그게 아 요거 이게 넓을 이라는 글자. 이게 이렇게만 쓰면 넓을 이라는 글자예요. 그게 뱀산지, 아, 이짠지, 몽기짠지 그게 좀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 뱀사자인데 뱀사자인데. 예. 근데 쓰임이 없는 글자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 이 글자에 대한. 이 글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얘기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 글자의 본자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8.1편 제19장에 문장풀이를 빨리 해야 될 상황이 돼서요. 문장풀이를 해보는데 한번 일단 읽어보면요. 전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대하여 말하셨다. 임금이 신하를 애로써 부리면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깁니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풀이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게 등장인물의 서로 위상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전공이 군요 군. 그거 공자가 신이요 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인물이 전공과 공자가 있죠. 전공하고 공자가 있는데 전공이 군의 입장이라면 이게 신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나이가 어리든 높든 공자는 받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존대를 해서 풀이를 해주고 전공이 공자한테 일단 하대를 해서 풀이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너는 풀이한 책들을 보면은 전공도 존대를 공자한테 존대를 해주는 말을 쓰고 또 공자도 존대하는 말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풀이한 책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풀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풀이했어요. 그 느낌 그대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존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아들한테 존대를 해주는 편이에요. 뭐 밥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군과 신의 입장에서는 하대를 하고 존대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근데 전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자가 기원전 탄생연도에 대해서 뭐 이설이 없잖아 있지만 기원전 BC 551년부터 479년까지 살다가 갔다 오잖아요. 이걸 따지면 73세까지 살았다는 얘기인데 1세부터 13세까지 살았는데 이 공자가 생존기간에 이 노나라 사람의 공자가 노나의 군주가 4명 있었어요. 4명.
네 명, 공자가 4명 있었는데 그게 양공, 그 다음에 소공, 그 다음에 정공, 그 다음에 애공, 이 4명의 임금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양공은 공자가 10살 때 죽었어요. 10살 때 10세에 죽고, 소공은 42살 때 죽고, 그 다음에 정공은 공자가 57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73세까지 죽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예공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공자 살아생전에 노나라의 군주가 바로 양공, 소공, 정공, 애공인데 그 정공이 바로 이 사람이고, 공자가 정식 벼슬길에 나간 때가 51세에 중도의 읍제를 해요. 중도의 읍제. 그 다음에 52세에 그 중도의 읍제를 잘 해놓으니까 대사국의 지위에 올라요. 대사국. 그러다가 54세에 55세예요. 54세인가 55세인가에 물러나는데, 바로 벼슬을 정식 벼슬을 한 데가 51세 52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정공이에요. 정공. 그게 그 정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공에 의해서 공자가 중도의 읍제를 하고 대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군신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문장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진짜 군처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공도 공자한테 물어본 이유가 이제 뭐 그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가 그건데, 자, 그 질문의 배경을 하나 알고 넘어가는데, 양공의 아들이 소공인데 정공도 양공의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정공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둘 다 양공의 아들이냐면은, 원래는 이쪽이 제대로 지위를 물려받았겠죠. 근데 소공이 계씨를 몰아내려고 다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망을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간 바람에 계씨를 몰라도 실패를 했다는 게, 계씨가 그러면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씨가 등용시킨 왕이 정공이야. 계씨의 배우를 받아서 정공이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정공은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기를 왕하는 계씨요. 그 계씨 때문에 지금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공은 나라 밖으로 나가서 7년 동안 돌아다니 나라 밖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정공이 지금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정공이 지금 계시를 눈치를 보면서 나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와 임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공자한테.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장인지 다 들어오죠? 머릿속에 들어오죠? 자, 그럼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해봐야 돼요. 정공이 뭐랬어요? 그런 정공이요. 정공이 군사신하고 그랬는데,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요. 임금군자, 부릴사자, 신하신자, 신하신자, 성빌사자, 임금군자.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에 여지하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찌합니까? 물어보니까 어찌하는가 그렇게 신하인 공자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 성까지 붙여서 자활하지 않고 성까지 붙인 건 임금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까지 붙인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공자가 말할 때는 자활했지 공자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까지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임금을 존대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공자가 대해서 말했어요. 군사신 이래면 임금이 신하를 갖다 부리는데 뭘로써 부린다 이거, 예로써 부린다 이거예요. 이래 예로써 부리면 신하는 신사 섬긴다 이거예요. 누구를 임금을 갖다 섬기는데 뭘로 쓰냐? 충으로서 섬긴다, 충성으로서 섬긴다 이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성심을 다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시가 막 함부로 하고 있으니까 저 계시를 어떻게 잘 다스려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공자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간. 자, 그렇게 해서요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자 그러면은 81편 제19장의 풀이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1편 제20장에 신촌한자를 살펴보는데요. 자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겠네요. 교수님 저번 시간에 배운 턱악하고 턱이 있자하고 어느 걸 얘기하나요? 네? 아니면은 턱악, 턱악, 턱악하고 턱이 무슨 뭐 그 씹는 걸로 턱 이자오고 턱 악자오고 어떻게 어쩐다고 해요? 그 같은 턱이라서. 네, 같은 턱인데 구분이 이걸 갖다가 구분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네네네. 그것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부 못해요.